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지난 지가 언젠데요. 그러니까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너무 빨리 물어보시는 거. 사실 을사년도 예. 벌써 이 추석이 지나고 예. 이제 양력으로 보면은 한 2달 그쵸, 정도 2달 남았어요. 있어요. 2026년이. 예. 그래서 이제 2026년 운세를 미리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예. 오늘 2026년 쥐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26년도 네. 쥐띠 분들 18살은 너무 어리시고 30살부터 30, 42, 54, 66 요렇게 이제 제일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주로 봐드리면 나중에 또 이제 세세하게 봐드리겠지만 힘든 고비가 넘어가는 해예요. 진짜로 을사년 25년도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무조건 다 힘든 건 아닙니다. 어떤 몇 살의 쥐띠냐에 따라서 조금씩 영향력은 틀렸겠지만 그래도 쥐띠들이 대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을 구간을 이제 을사년을 잘 떠넘기고 넘어가면 돌아오는 해 이제는 병우, 말띠해란 말이에요. 말띠해는 쥐띠분들 뭐든지 바라는 것도 좀 이뤄갈 수 있고 새로운 변화, 뭔가 개업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해가 돼요. 또 그게 뭐 이전이나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재무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제 좀 벌 수 있는 때가 왔다. 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금전이 좀 잘 들어오는 시기를 뽑자면 26년도 중에 좀 언제쯤 들어올까요? 26년 5월, 5월 달부터는 양력으로 말씀드릴게요. 5월, 4월 말, 5월 정도면은 아마 이제 쥐띠들은 그동안 농사를 졌던 거를 좀 수확을 하는 거죠. 근데 농사를 졌지만 어떻게 그 벼를 수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수확을 하면은 내가 좀 덜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제대로 된 수확 방법,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맞게 내 재능을 살려서 하는 분들은 제대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4월 말 5월 달부터는 아무튼 금전이 들어오고 내가 뭔가 시작했을 때 빛을 볼 수 있고 그런 해예요. 반대로 좀 이때 시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기도 있을까요? 원래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는 안 좋은 일이 항상 같이 와요. 네. 항상 마가 같이 끼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월 말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면 2월, 3월, 4월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뜻하지 않게. 뭐 계획을 잘 했는데 사람을 뭐 계약자나 아니면 상대방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직원이든 이런 분들을 잘못 섭외하고 잘못됐을 때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월, 3월, 4월 요 3개월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30대부터 뭐 60대까지도 쥐띠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좀 26년도와 가장 잘 맞는 나이를 하나만 뽑자면 31 병자 쥐띠가 제일 잘 맞아요. 뭔가 결혼 운도 그렇고 취직운 또는 뭐 내 집을 살 수 있는 운, 뭔가 분양을 받거나 뭐 할 수 있는 운, 또한 작게라도 내 기능이나 내 재능을 살려서 뭐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병자가 제일 잘 맞아요. 진짜요? 예. 지금은 뭐 하반기지만 26년도에 잘 풀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전조증상이라고 하면 뜻하지 않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질 때, 야, 이거 이대로 끝나나 보다.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놨던 일들이 다시 새록새록 나와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놨어. 그러면 풀이 안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새록새록 뭐 예전에 농사졌던 콩이 자라나온다든지 아니면 호박이 다시 자라나온다 이런 것처럼 예전에 그냥 잊어버렸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덮어놨던 건데 그게 다시 새록 피어나와요. 그러면 나에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일이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런 거를 행했을 때는 성공도가 많이 높으시죠.
이제 뭐 신년 운세 많이 보러 다니실 거잖아요. 그쵸, 많이 보죠. 언제가 좀 가장 보기 좋을까요? 사실은 정월달이 제일 보긴 좋아요. 답답한 분들이야 아무 때나 봐도 상관없지만 신년 운세라는 거는 그 해가 들어가는 때 보는 거기 때문에 음력으로 1월 달부터 보시는 게 좋고, 이제 거의 보면은 1, 2월, 3월이 제일 많아요. 그때가 또 제일 좋고, 왜냐면은 1년 운세를 보는데 10월, 11월 달에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달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달을 보기 위해서는 연초에 보시는 게 좋다. 예, 26년 병오년에 쥐띠분들 이제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어가셨고 진짜 힘든 고비 을사년 잘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뭔가를 시작해도 참 좋은 일이 많으실 거고, 도와주는 사람 귀인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계획했던 장사나 사업이 조금 무난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 대신에 초반 1, 2, 3, 4월까지는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4월 말부터는 그래도 좀 문이 확 열리는 운이니까 그때부터는 움직이는 거를 그 시기점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띠분들 병오년에는 대박 나셔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좀 많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2026년은 어떤 해라고 설명이 될까요? 26년은 침체됐던 경기나 묶여있던 금전이나 뭐 이런 게 조금 풀리는 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말띠잖아요. 올해 26년도가 말띠인데, 말띠를 볼 때 뭔가 금전도 조금은 풀려서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시민들, 국민들도 조금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해다라고 보면 돼요. 2026년에 대해서 소띠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소띠분들 병오년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닥 좋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좋은 분들은 아주 좋고 안 좋은 분들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거는 건강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좋으신 분들은 금전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게가 상극인 거지. 안 좋은 사람은 몸이 아파서 힘들고 뭐 이름 있는 병을 가져야 되지만 그거를 잘 모면하고 피한 분들은 또 하는 일에서 새로운 이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토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향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길에 뭔가 결실은 맺겠죠. 그래서 뭐 정축생도 있고 울축생도 있지만 사실 울축생이나 을축생, 개축생이 좀 좋아요. 근데 의외로 정축생이 좀 힘든 고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축이라는 거는 병오에 건강, 뭐 이름 있는 병, 아니면 사고 이런 거를 많이 조심만 하시면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물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해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60대 61년생 신축생분들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신축생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내년 26년도는 신축생 분들은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가요. 이런 분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이나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건강만 신경 쓰냐? 근데 또 자식 건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인 이 소띠 분들은 건강하고 많이 저기가 돼요. 그래서 건강을 나부터도 챙기시고 가족들도 건강을 챙기셔야지 편하게 가실 것 같아요. 이 소띠를 딱 보면은 이 병오년에 좀 몇 월 달이 좀 가장 좋은 시기일까? 어쨌든 결실을 얻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은 좀 늦어요. 한 8월, 9월 달 정도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초반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초반에 내가 만들어 놓고 노력한 게 그때부터 결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움직이시고 내가 뭔가를 쌓아 놓으면 10월, 9월 말 10월 되면서 그때부터는 좋아지죠. 그 결실이 들어오니까. 초반부터 열심히 하시면 뭐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후반으로 가면서 돈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귀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이 소띠분들의 좀 26년도에 귀인운은 좀 어떨까요? 귀인이라 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모든 12지간지의 띠가 귀인은 다 있어요. 근데 태어난 달, 일, 시에 따라서 인연이 악인이 되냐 귀인이 되냐의 차이예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사기치고 뭐하고 해. 그러면 내가 귀인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치. 근데 그 사기를 치는 거는 모든, 소띠면 모든 소띠분들이 사기를 치고 살진 않아요. 그 사람 사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주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귀인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만, 범법, 죄수들, 이런 분들은 귀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죄 짓고, 변호사 잘 만나면 그게 귀인이겠지. 그러니까 귀인은 모든 띠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귀인이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옷 장사하는데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사가지고 가. 귀인이지. 귀인이죠. 그렇게 보면 또 귀인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변호사야. 와,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의뢰가 많아.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재판이나 변호를 맡긴 사람들이 귀인이겠죠? 맞잖아. 내 돈을 벌여 수익을 창출해 주는 사람인데 반면에 그게 많은 만큼 피해자들이 많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귀인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춰야 돼.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귀인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귀인이고, 내가 진짜 진짜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힌 상태, 고립된 상태에서 나를 탈출시켜주는 사람이 귀인이고, 그러니까 직장, 취직 이런 데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귀인이겠죠. 근데 모든 띠는 귀인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의 끈은 내 사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귀인이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말을 못해요. 좀 어렵긴 하네요. 어렵지.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인과 맞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부채장수하고 우산장수하고 귀인이 성립이 될 것 같아?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잖아. 우산이 잘 팔리면은 뭐가 안 팔리겠어. 부채가 잘 팔리면 우산이 안 팔리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또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이 소띠분들의 좀 투자운을 그러니까 투자를 아까 말한 것처럼 초반에 투자를 해놓은 게 나중에 결과를 갖겠죠. 좋은 결과를.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모든 사주는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있단 말이야. 이걸 넘어설 수는 없어요. 넘치면 해가 돼요 또. 그래서 일확천금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좀 그치. 거의 보면은 10명이 맞았다 그러면 10명이 다 그닥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죠. 그릇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중서민들이 로또가 맞으면 주체가 안 되지. 못 써왔던 돈이고 못 만져봤던 큰 돈이 들어오겠지만.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로또 맞았어. 그냥 그런 의미가 없지. 그거 자선 기부해도 돼, 그 사람은. 맞잖아. 그리고 그런 큰 돈을 만진 사람한테는 돈을 굴릴 수 있고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예를 들어서 30, 40대가 이 로또가 맞았어. 제일 먼저 살 게 뭘까? 돈을 제일 먼저 쓰는 게 집. 그치. 네. 차, 집,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 통 내고 옷, 명품, 그렇죠. 신발 이 명품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남을까? 남는 게 없죠.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은 거지만 기업의 회장이야. 이재용이를 보면 회장인데 그 사람은 로또하고 무관하게 돈이 들어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돈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반반한 직업이 없으면 한계라는 게 있잖아. 돈은 쓰면 없어지지 늘어나진 않잖아.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게 돈이잖아. 그러면은 몇 년이나 가겠어. 술 먹고 또 노름하는 사람들 노름 좀 하고 비트코인 하고 주식하고 낱말 듣고 투자하고 그러면은 다시 집 팔아야 되고 다시 차 팔아야 되고 명품도 중고로 다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그때보다 더 낮은 인생을 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띠분들 사주에 개개인 사주에 맞는 그릇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병원년 제가 소띠분들 사주를 봐드리고 있고 한데 병원년에는 초반부터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물을 주고 가꾸고 밭을 가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 빠른 분들은 6월 7월 달부터 뭐가 성립이 되겠지만 평균 보면은 양력으로 10월 정도 9월 10월부터는 내가 그거에 대한 수확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나는 왜 요거밖에 못 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주의 그릇이 나는 요만큼이구나 그러면 요만큼에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큰 일확천금이 와버리면 오히려 그게 내가 시련이나 고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또 전환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금액 그 돈이 수입이 생기고 그러실 때 조리 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2025년도도 예, 거의 끝나가고 그쵸. 2026년도가 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6년 범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범띠분들은 2026년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병오년에 범띠분들, 사실 범띠분들이 나이가 이제 우리가 12살 12년 차로 있잖아요. 네. 쉬운 이제 3살 되시는 쉬운 3살 되시는 갑인생이죠. 갑인생 범띠분들은 대운 진짜 좋은 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병오년하고 합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범띠분들이 좋고 그리고 올라오는 이제 40대 범띠분들이 있잖아요. 40대 범띠분들은 뭔가가 계획하는 거를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뭔가 자영업을 꿈꾸고 했을 때 그거를 이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문서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결혼운도 들어오고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로 64세 이민생 범띠분들은 뭔가 수학 여태까지는 힘들었어. 근데 뜻하지 않게 올해부터는 우리가 뭐 장사도 잘 되고 투자했던 게 투자금도 많이 늘어나고 또한 자식들로 인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오년의 범띠분들은 굉장히 좋은 해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년도 중 가장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1, 2월 달 빼고 8월 달 빼고 내년 12월 달 빼면 나머지는 거의 다 좋다고 봐야죠. 되게 좋은 거네요. 네. 진짜 거의 한 그쵸? 4달 정도만 빼고 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범띠가 호랑이잖아요. 네. 호랑이가 먹이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가 안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안 끊어뜨리려면 금전이 들어오든 재물이 들어오든 뭐 돈이 들어오든 명예가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해 중에 하나죠. 이분들이 지금 26년도가 되기 전에 좋은 거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좀 이 운이 더 발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운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운이 활동을 하고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운이 들어갈 거야 이건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문을 열어주냐에 따라서 그 운도 들어오는 양이 틀려지겠죠. 그런 거는 이제 무속적인 행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빌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기도 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각 종교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이 개개인마다 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있죠. 아무래도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릇의 차이도 있지만 운의 크기 차이도 있어요. 조그만 구슬이 굴러 들어오는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크기에 공이 굴러오느냐 축구공이냐 농구공이냐 야구공이냐 이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거는 범띠의
그 사주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 틀려요. 근데 일단 내년에 범띠 분들은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의 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그만 그 저기는 아닌 거라는 거지. 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좀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행동들이 있나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너무 우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기주의적으로 돼버려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 운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도 많이. 아, 그럼요. 많이 놓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일단은 뭐 믿고 안 믿고가 떠나서 한 번쯤은 내 운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언제쯤 내가 이렇게 되고 이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하기에는 범띠가 많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생년월일이 왜 있겠어? 사주를 왜 갖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는 게 내가 이만큼의 그릇이고 이때쯤 이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수로 해놔서 뜻하지 않게 업체가 바뀌면서 너 우리의 납품에 이렇게 바뀌는 게 귀인이면서도 운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언제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건. 병오년의 범띠 생분들은 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으신데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나이대의 호랑이띠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 호랑이띠를 싫어하는 분들은 다 좋기 때문에 뭘 시작해도 되고 지금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더 확장을 하셔도 되고 크게 나가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어떠한 방향이고 어떠한 그릇이고 내가 운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게 뭐 평생 쭉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방향을 바꿀지 안 바꿀지 이런 거는 정확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일단 범띠 분들은 내년에는 한번 열심히 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2026년도 네. 이제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시간은 토끼띠 분들의 2026년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26년도 토끼띠 분들이 이제 날삼재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은 그래도 삼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은 게 좀 줄어드는 거지, 나쁜데 뭐 좋은 게 좀 있는 분들이 아니라 토끼띠들도 운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삼재 바람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같이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52세 토끼띠 분들은 건강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혈관 질환, 뭐 아니면은 척추 그리고 여성 질환 이런 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토끼띠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아주 뭐 나쁘다 좋다를 따지긴 뭐하지만 중상은 되시는 해기 때문에 병원연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도 삼재였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 삼재인데 예. 2025년보다는 좀 괜찮을까요? 훨씬 괜찮죠. 훨씬 괜찮고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기운이 센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들삼재와 날삼재가 센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날삼재는 이제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운이 많이 죽어서 나가는 거지 들어올 때가 굉장히 세요. 근데 그것도 들어오는 시기도 같은 토끼띠라고 해도 내 생일이 몇 월 달이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맞는 사람은 빨리 나가는 거고 늦게 맞는 사람은 늦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병오년에도 토끼띠 분들은 건강만 제외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건강을 제외하고 또 다음이 중요하게 또 금전이잖아요. 그쵸. 이 금전이 어떨까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합니다. 금전은 토끼띠 분들은 사실 금전이 움직일 때 작은 금전을 움직이는 뭐 사주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뭐 1부터 10이라는 그 금전의 단계를 놓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그래도 6, 7 정도 중상이죠. 그 정도의
금전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사실 이분들은 봄에 많이 좋죠. 봄에 많이 좋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쪽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후반 갈 때는 조금 이제 관리를 하고, 그거를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뭐 토끼라는 이 성미도 그렇잖아. 처음엔 잘 뛴단 말이야. 지구력이 떨어져요. 오래 못 가. 그러니까 그거를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한 번에 빨리 가기보다는 좀 늦더라도 완주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 귀인이나 좀 문서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귀인이나 문서는 사실 그렇게 늘려가는 문서는 거의 없어요. 있는 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지키는 운이지 새롭게 뭐 문서를 막 잡고 이런 운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올해의 병오년에는 있는 문서를 키워나가는 건 있지만 새로 문서를 잡고 뭐 아파트를 저기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해도 이동, 내가 뭐 전세로 살다가 전세로 가는 거는 문서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동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내가 새로운 문서를 크게 잡고 이런 운은 병오년에는 없어요. 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 토끼띠 분들이 2026년을 봤을 때 가장 좀 포인트를 딱 잡으면은 뭘까요? 페이스 관리? 페이스 관리. 네,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힘들다고 그래서 끝까지 힘든 건 아니에요. 또 처음에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하고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평탄하게 갈 수 있는 페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확 달렸다가 뭐 우리나라가 어쨌든 6월 달이 기준이잖아요. 절반이잖아. 네. 절반은 빨리 가고 절반은 확 뭔가 불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관리가 안 돼서 하면은 그 26년도라는 해가 본전이겠죠. 그래서 그 페이스 조절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년도 병오년에 토끼띠 분들 운을 봐드리는데요. 나가는 삼재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버티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하시는 게 평탄한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고 성급하게 뭘 하지 마시고 나는 뭐 한 두세 달만 하면 끝이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10월, 12월까지 연말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계획을 좀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남자분들은 뭐 혈관 계열이든지 뭐 관절, 뼈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여성 쪽의 생식기 질환의 질병을 좀 조심하시는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2025년도도 예. 11월이 시작이 되고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2026년도가. 그쵸. 그래서 2026년도 운세를 미리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시간은 용띠 분들의 운세를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병오년이죠. 26년도 용띠, 진의 띠를 갖고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사실은 용띠 분들이 너무 자기 고집 위주로 살아요. 네. 고집이 좀 강해요. 그리고 좀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관념, 사상, 그게 너무 진해, 색깔이. 근데 올해는 조금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기운도 들어오고, 새로운 재수도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새로운 또 금전 계획도 들어오고 하는데, 고지식하게 내 방식대로만 하면은 안 된다. 좀 뭔가 세월이 변하고 해가 변하면 또 그거에 맞는 변화를 조금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하시면 크게 나쁜 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해예요. 어쨌든 이 병오년에는 기회는 많을 거예요, 아마. 용띠 분들이 기회는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잡냐, 다리를 잡냐, 꼬리를 잡냐, 몸통을 잡냐의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하는 분위기에 적응을 하시는 게 좋다. 또 너무나 나만의 이 사상이나 고집이나 생각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은 변형을 해서 내려놓고 가시면 큰 덕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쵸, 나쁘진 않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고집이나 내 너무나 주관이 뚜렷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배려, 말 이런 거, 배려가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 좋은 기회로 왔지만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내 편이 아니라 그래서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지. 그렇죠. 예, 그것처럼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생각을 듣다 보면 또한 내 생각과 맞춰봐야죠. 무조건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아니야, 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이 사람 생각은 이렇네. 그러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요건 이럴 수도 있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게 기준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5년도에서 2026년 딱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예. 이 시기가 좀 중요한가요? 26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작보다는 또 끝이 중요하고 끝을 마무리를 잘 해놔야 새로운 시작을 갈 때 편안하게 가는 건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뒤처리를 안 하고 나왔어. 그럼 그 다음번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일을 보기가 좀 찝찝하겠지. 근데 해놓고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 그럼 다음번에 내가 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갔을 때는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 또한 좋다. 그리고 중간은 어차피 결과예요. 마무리 단계에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중간에 힘들다 뭐한다 포기하는 사람은 결과를 못 보죠. 포기와 결과는 아니거든.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을사년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있는 주변에 뭐 인간 관리 아니면은 계획 관리, 금전 관리를 좀 잘 하시면은 내년도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분들의 좀 나이가 여러 나이가 있잖아요. 예. 좀 가장 좋은 나이와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나이 뽑자면 가장 좋은 나이는 63세. 63세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들어오는 해가 되기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51세. 그리고 39세 용띠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이 아홉수라는 거를 무시는 못 하거든. 아홉수에 걸리기 때문에 39 용띠 분들은 아무튼 뭐 사기나 뭐 내가 뜻하지 않게 뭐 불리하게 뭐 내가 법적으로 뭐 좀 소송이 걸린다든지 뭐 그런 관제나 이런 걸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용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 이 용띠들은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용띠들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용띠들은 시작이 좋죠. 시작이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용띠들은 뭐든지 적극적이고 시작을 참 잘해 나가요. 근데 끝맺음, 마무리 물론 뭐 개인 사주 성향이 또 좀 틀리겠지만 보편적,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지르는 건 잘 저지르고 추진도 잘 해나가지고 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금전관계도 마찬가지다. 26년도에 이동을 예정 중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띠분들은 이동보다는 좀 더 참고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내 판단,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내가 이 적성에 안 맞으면 왜 안 맞을까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봐야죠. 이 일이 왜 안 될까? 누구한테 조언을 얻더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계속 새로운 것만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뭐 내가 여기서 그만둔 상태에서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취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이직은 안 맞다고 봐요. 예, 병원연의 그 용띠분들 대체적으로 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내 생각과 너무 내 고집만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내 생각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좀 참고를 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맞춰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게 더 나한테 이득이 갈까를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그리고 병원연의 이동은 내년 한 해를 더 미뤄서 이동
이동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 번쯤은 더, 왜냐면 지금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이동 안 하고 있는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나니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조언도 좀 들어보고 내 생각, 내 고집이 다는 아니다. 좀 참고를 해서 남의 조언도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2025년 을사년 뱀의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쵸. 2026년 말의 해가 또 찾아왔는데 예. 이번 시간 주제가 2026년 뱀띠 분들의 운세 미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뱀띠 분들. 네. 병원연의 뱀띠 분들은 그냥 평타예요. 평타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을사년이 지나오면서 뱀띠 분들이 좋은 거보다는 안 좋고 힘들었던 거죠. 뭐 몸이 아파서 내가 고생하고 아니면 하는 일이 힘들어져서 좀 고난을 좀 겪고 취직이 안 돼서 조금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마이너스에서 올라섰기 때문에 평타 50%만 올라가셔도 좋은 거죠. 이분들은 50%의 발전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50세 뱀띠 분들이 좋으시고 62세 뱀띠들은 좀 건강이나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실 때에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금전을 날리는 그런 수가 들어와요. 또는 뭐 사기를 맞는다든지 그런 걸 조심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38세 뱀띠들은 뭐 결혼이라든지 뭔가 어떠한 단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붙는 해예요. 그래서 떨어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떨어졌던 그 사람들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그냥. 근데 을사년보단 좋아요. 아 그래요? 을사년보단 좋아요. 이 선생님께서도 을사년 뱀띠 촬영할 때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나긴 합니다. 네, 맞아요. 을사년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지니까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침체돼 있는 게 이제 떠 올라가는 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죠. 다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딱 20대부터 70대까지 봤을 때 26년도에 돈을 가장 많이 벌 것 같은 나이가 딱 보이는 게 있나요? 뱀띠 중에서는 50세. 50세. 뱀띠 중에서는 50세가 막힌 운이 확 터여져 들어가는 운이기 때문에 의외로 괜찮아요. 근데 62세 뱀띠 분들은 내가 병치레나 뭔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한 번 정도는 겪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만 잘하면 나쁘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좀 건강검진 좀 필수로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뱀띠 분들이 좀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주의적이고, 그리고 내 거는 또 내 거에 대한 애착심은 되게 강해요. 막 내 거를 막 주고 막 그러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떠안고만 있으려고 그러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50세 분들은 좀 올해부터 좀 뜨는 해고, 62세 분들은 건강. 요 두 띠가 제일 중요하고, 38세는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 결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옮기든 회사를 차리든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돼요. 26년도에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시기. 아무래도 제일 괜찮은 시기는 7월, 8월부터죠. 7월, 8월부터는 좋아요. 근데 이분들은 일단 3월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3월, 그리고 9월, 그 다음에 12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매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야, 꼭 내가 3월 달만 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희한하게 나는 꼭 12월 달에 꼭 뭐가 일이 돼. 사고가 나든 뭐가 나든 꼭 돈 나가는 일이 생겨.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 사실 어느 정도는. 물론 개인 사주의 영향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는 살짝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만 잘 넘기시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거, 날리는 돈을 조심하시면 돼요. 뱀띠 분들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좀 이런 사람은 특히 좀 운세를 보고 가야 한다. 많죠. 거의 다 한 번씩은 보는 게 좋아. 왜? 내 인생이나 내 진로를 알고 가는 게 참 좋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걸 뭐 점을 한번 본다고 평생 운을 보진 못하지만
매년 1년씩이라도 이렇게 보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허튼 길로 가거나 아니면은 삥 돌아서 가는 그런 거는 좀 막죠. 근데 알려줘도 또 갈 사람은 가더라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그 앞에까지 안 해. 안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습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럼 거의 대체적으로는 좀 신년을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유, 당연히 하죠. 야, 너 몇 월 달에 뭐가 좀 안 좋아? 응? 야, 몇 월 달에 너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사기당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알고 가면 좋지. 그렇죠. 사실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거는 벌써 뭐 어느 선생님들도 다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1년치 전문을 못 보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좀 보고 가면 뱀띠 분들은 잃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 내가 그랬잖아요. 좀 이기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누구를 안 준다고. 근데 이게 뺏겼을 때는 무너져.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병오년에 뱀띠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잃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남의 꾀에 안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30대 뱀띠 분들은 새로운 시작이 들어와 있고 50대 분들은 그동안 막혔던 금전이 됐든 막혔던 인간이 됐든 뭔가가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조금씩 풀려가 나가는 운입니다. 그리고 60대 뱀띠 되시는 분들은 전에 내가 병이 있었거나 아팠거나 병치레를 했고 뭔 수술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재발 조심 그것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넘어가실 수 있고 74세 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뱀띠 분들이 사실 체형적으로 보면은 조금 차가운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것도 약간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뺏길 때는 뺏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그러면 내가 차라리 너한테 이만큼을 줄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준 것만큼 내가 따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전긍긍해서 그것 때문에 해서 모든 거를 다 그르치고 망치기보다는 조금만 지혜롭게 가시면은 병오년 한 해가 조금 무탈하고 평안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선생님과 2026년도 예. 운세를 여쭤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 주제가 2026년도가 말의 해잖아요. 네, 말이죠. 말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26년도에 말띠 해이고 말띠신 분들 운이 상승운은 맞아요. 상승. 아주 좋다는 아니고 좋기 위한 상승기류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37세를 보면 성주운이 들어와요. 성주라는 거는 뭐냐면 가택의 신, 남자를 지켜주는 남자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사실 성주운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주 좋거나 아니면 성주에 바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마음을 못 잡고 뭐 이직 한 군데 안주를 못하죠. 여자분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분이 남자분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7세 성주운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만 그거를 좀 염두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49세 되시는 분들은 건강수를 좀 피하시면 괜찮아요. 아무리 운이 좋은 상승기류인데 왜 건강을 조심하래요. 운은 운이고 건강은 또 건강이에요. 근데 운이 좋다고 해도 건강이 무조건 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49세 요 고비가 9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에도 9고비를 좀 잘 넘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1세 되시는 병오생 분들이죠. 60갑자가 도는 분들인데 요 분들은 사실 퇴직을 하고 뭘 해도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좋은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퇴직을 했어도 집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든지 내가 퇴직하기 전에 했던 일적인 부분을 내가 개업을 한다든지 계열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61세 되시는 분들은 대인 관계가 참 좋아요.
대인관계는 좋지만 조금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좀 챙길 줄을 아셔야 돼. 왜 말이 달릴 때 보면 뒤를 못 돌아보잖아. 맞아요. 그거예요. 최고 상위까지 올라가더라도 말은 항상 앞을 보고 뛰게 돼 있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뛰면서. 그래서 그거를 염두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 또 실패했던 일, 뭐 가정에 불화가 있었으면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거, 뭐 뭐든지 간에 생각을 한번 뒤를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보완을 하시면 새로 시작하는 일에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좀 무난하게 평탄하게 가실 수 있다. 그리고 73세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세월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요즘에는 그래도 73세라 그래도 나이 드신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뭔가 가정적으로 식구가 늘어난다. 아니면 뭐 자식이 출가를 하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자손이 아기가 생긴다든지 이것처럼 가족이 늘어날 수 있는 해예요. 73세 분들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 좋은데 49세 분들만 좀 건강이라든지 관제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시비, 사기도 마찬가지고 요런 거를 피하셔야 될 나이가 49세 말띠 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피하는 거에 대해 마찬가지예요. 관제도 포함은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피하셔야 돼 일단. 49세 때는. 그렇다고 하는 일이 안 되진 않아요. 하는 일은 괜찮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또 뭐 교통사고 이런 거. 이 말띠로만 봤을 때 이 말의 해잖아요. 네. 본인들의 이제 해가 찾아왔는데 그러면 더더욱 좀 좋은 효과, 좋은 운이 들어온다. 말띠가 말띠의 해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난 생년월시에 또 거기에도 합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 내 사주에 또 태어난 날짜가 말날이거나 태어난 달이 말인데 또 해운까지 말이 또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역마야. 말이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말이 들어오면 좋아요. 왜?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좋다 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직업 특성이 있고 그 직업에 내 사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태어난 연도 월, 일, 시에 걸려있는 거를 맞춰보면은 답이 나오죠. 말띠를 봤을 때 2026년도에 좋은 시기를 뽑자면 한 몇 월 달 정도가 좋을까요? 4월, 5월, 6월부터는 좋죠. 무조건 좋아요. 양력으로. 그냥 달리는 해야. 네. 달리는 해인데 그래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은 뒤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말은 항상 사람이 걸어가도 앞으로 걸어가야지 뒤로 걸어가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무조건 발로 차잖아. 그것처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 뒤에 말이 1등으로 달릴 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 그냥 앞에만 없다는 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처진 말들은 앞에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이 저렇게 뛸 때 잘못되고 이런 걸 다 볼 줄 안단 말이지. 뒤에 있는 말은. 그러면은 이게 앞에 뛰는 말은 힘든 거야. 그렇지. 뒤에 뛰는 말이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고 추월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든지 갖고 있지. 앞에 뛰면 직죠. 그러니까 좀 뒤를 돌아보면서 준비를 하는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신년 운세 보러 다니시잖아요. 언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신년 운세는 사실 우리나라가 구정을 세잖아요. 네. 그러면 구정이면 거의 2월 달이잖아. 1월 말이나 2월. 그러면 그 안에 그 구정 전후로 보는 게 좋죠. 왜냐면 신년 운세를 보는데 뭐 7월 8월에 와서 볼 게 뭐가 있어. 그러면 1월 달부터 7월 8월까지 다 겪어보고 오는 거잖아. 미리 알고 가면 예방할 것도 있고 피해갈 것도 있죠. 물론 좋은 일에는 더 좋을 수 그때는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하면 과감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신년 운세는 말 그대로 신년 초에 보는 게 제일 좋다. 뭐 그거는 신년 운세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이나 뭐 방문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뭐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26년 병오년에 말띠신 분들 대체적으로 25세, 37세, 49세, 61세, 73세 말띠 분들 대략적으로 굉장히 좋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 중에 나이로 봤을 제일 좋은 나이는 37세와 73세. 근데 참 신기하죠. 성주운이 들어오는 해는 37세. 또 좋은 나이가 73세. 거꾸로 뒤집으면 돼. 네.
그것처럼. 그리고 49세 되시는 분들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방해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을 하고 가시면 좋고, 61세 분들은 뭔가 새로운 시작, 내가 개업을 하든지 개점을 한다든지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뭘 하기 전에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실패했던 적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좀 참고 삼아서 계획을 세우면 실패할 일이 좀 적겠죠. 그런 거를 좀 잘 거실러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고, 73세는 물론 뭐 건강만 잘 챙기시면 가족이나 누군가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뭐 말도 이제 새끼 망아지를 낳는 것처럼 가족이 늘어나는 해예요. 그래서 말무리가 된다는 말처럼 무리가 형성이 더 인원수가 가구수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해가 되니 참고를 하셔서 좋은 분들은 즐겁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병오년 말띠인 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는 운이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물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26년도가 예. 제 코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2026년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 2026년도 양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26년 병오년에 양띠신 분들 24세, 36, 48, 60세, 72세 그 위로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양띠분들이 아직은 삼재바람에 묻어 있거든요. 이제 눌삼재잖아요. 네. 머물러 있는 삼재 기간이야. 그러니까 눌삼재라는 건 사실 큰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들어올 때 나갈 때가 심한 거지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재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24세는 학업이나 아니면 뭐 군복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부모님의 말을 듣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 하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좋고, 36세 분들은 이동 이직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해예요. 그리고 48세 되시는 분들은 뭔가 계획이 이루어지는 해. 그러니까 뭔가 좀 내 이름을 높이고, 아니면 벼슬이 높아진다, 아니면 승진운이 있다, 아니면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시험에도 합격하는 운은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60세 되시는 분들, 60대 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뺏겨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그냥 버려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그런 운입니다. 60세가 조금 좀 안 좋게 나오네요. 그리고 72세 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이분들은 뭐 그냥 내 주변 관리, 또 내 자식들 관리, 내 손녀들 관리, 그리고 하시는 사업의 관리만 잘 해나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복합적으로 뭐 양띠분들 보면 뭐 36세 이직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래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나쁘지 않냐면 안 좋은 회사에서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성향이 높을 거예요 아마. 조건도 여기서 월급이 뭐 대략 100만 원인데 저기 가니까 120만 원, 150만 원. 그러면 그 이직이 낫겠죠. 그런 식으로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직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세 이런 분들은 조금 뭔가 성취를 할 수 있는 해죠. 내가 투자를 했던지 아니면 뭔가 문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승진, 뭐 국가고시나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은 시험도 볼 수 있고, 더 나은 회사로의 이직을 계획하셔도 된다. 그리고 60세 분들은 그닥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뭐 딱히 나쁘다 좋다라는 거는 안 보여요. 60세 분들은. 단 조금 이제 내가 살아온 시간의 만큼 건강, 특히 뭐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챙기셔야 돼요. 수술수고나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양띠 분들이 성향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나밖에 잘 몰라요. 그건 뭐냐, 같은 가족이나 같은
같은 동료라 그래도 똑같이 감기가 걸렸어도 내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하지 이 사람은 그냥 그렇단 말이야.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좀 양보를 하고 좀 배려심을 좀 키우면 굉장히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것만큼 내가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만큼 나중에 내가 굉장히 크게 얻는 띠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만 생각한다, 자기주의적인 분 성향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바꾸시면 나중에는 뭔가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인간이면 인간으로서의 투자 가치의 목적이 있을 거고, 금전이면 금전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을 거고, 또 지혜를 투자했다? 뭐 언젠간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그거를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재잖아요. 예. 삼재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죠. 거의 보면 보이스싱 한번 당했어. 네. 근데 또 당해. 그리고 서류를 어디다 제출을 했어, 계획서를. 근데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는 거예요. 이번엔 되겠지. 근데 사실은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좀 주변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원하는 계획서인데, 똑같은 거를, 이번에는 될 거야. 다음번엔 될 거야. 계속 한다고 해도, 원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글자 하나 바꾸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작게는. 크게는 뭔가 계획안을 좀 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번엔 되겠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양띠 분들이. 그래서 또 내가 하는 생활 패턴이나 생활 습관에서 안 좋은 거를 고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삼재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실수. 내가 이러다 사고 났는데. 근데 또 그러고 있어. 그럼 또 사고가 나는 거야. 그게 삼재하고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데, 한번 내가 사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게 안 좋구나. 운전할 때 이렇게 생각을 못 했네. 이걸 생각하고 고치면, 그 다음엔 그런 사고가 또 안 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약간. 그냥 내 행동 방식대로, 내 습관적인 걸로 하시는. 그래서 그게 삼재 때는 좀 더 심하겠죠. 삼재의 영향, 안 좋은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삼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 때는 어쨌든 내 패턴이나 이런 거를 내 주의로 맞춰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날까, 무난하게 넘어갈까, 이런 걸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재잖아요. 예. 이 삼재의 기운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삼재는 들삼재, 입삼재라고도 하고, 늘삼재. 늘삼재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3년 중에. 그리고 날삼재, 나가는 삼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삼재풀이를 들삼재, 늘삼재, 날삼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삼재풀이를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봐요. 정월달에 우리가 꼭 하는데, 삼재풀이를 하고 또 삼재부적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부적의 영역이라는 게 미스테리 과학인가? 거기에 과학적인 그 분석으로 나왔는데, 종이 한 장의 글씨인데도 그 기운이 있다라고 밝혀지긴 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뿐이지 기계가 작동을 하니까. 근데 이게 왜 작동하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운은 있습니다. 부적 한 장의 힘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36세, 48세, 60세, 72세가 대체적으로 다 나쁘진 않습니다. 이직도 36세 이직, 그리고 48세는 뭔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고,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60대는 건강만 챙기시면 되는 거고, 72세도 마찬가지로 건강이에요. 사람은 건강이 먼저니까. 그리고 72세 분들은 사실 재운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삼재가 이제 27년도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관리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삼재라는 약간의 내가 저기를 갖고 시작하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내가 삼재다라는 거는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삼재니까 내가 빨리 갈 것도 좀 줄이자. 운전할 때도 내가 삼재지, 좀 천천히 가야지.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내가 이러다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조금 염두를 하고 나면 그래도 괜찮아지니까 26년 한 해도 잘 넘기셔서 27년 날삼재까지만 잘 버틴다 생각으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2026년도 운세를 선생님께 하나하나 여쭤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2026년도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26년 병원년 원숭이띠 분들 일단 35, 47, 59, 71세 분들 위주로 봐드릴게요. 35세 분들은 뭔가 결혼이라든지 합치는 남자를 만나든 인연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운이 굉장히 높아요. 인연의 운이. 그러니까 인연의 운이 깊다 보면 어쨌든 결혼의 운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47세 분들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중년 성주라고 해서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사실 47세가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중년에 이제 내가 뭔가 기틀을 마련하고 운이 들어온다면 더 잘 잡아서 내가 노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 47세 분들 26년 병원년에는 성주운이 들어와서 나 하나는 괜찮아요. 근데 35세하고 좀 틀리게 여기는 이혼이나 뭐 또 서로 이제 따로따로 살거나 이렇게 좀 지방 대 지방 떨어져서 살거나 그런 운이 들어와요. 근데 개개인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성주의 바람이라고 하죠. 성주 운이 들어온다 그래도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좀 합이 안 맞으면 남자가 가정에도 굉장히 잘하고 돈도 잘 벌어. 하지만 바람을 펴.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 아니지. 근데 바람도 안 펴, 가정에도 잘해. 근데 하는 일이 계속 안 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지. 가정에도 좋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뿐이지 바람도 안 피고 가정에서는 1등이지만 내 운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최악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 운이 좋을 때 항상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내가 잘 나가고 뭔가 큰 금전을 만지고 사업이 잘 되고 할 때 잘 될 때가 참 위험한 거야. 왜? 사람이 빙판길에서 저수지나 호수에 딱 겨울에 꽝꽝 얼었어 됐어 이때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얼음이 덜 얼었을 때는 아유 야 얼음 아직 덜 얼었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얼음이 녹아 보여. 그러면 아예 야 얼음이 녹아가고 있으니까 깨질 수도 있으니까 가더라도 멀리 안 가고 조심하게 되잖아 사람이. 근데 꽝꽝 얼었다고 생각하는 시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거든. 그건 언제 어떻게 깨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으로 얼었다는 거지 진짜 얼음이 어느 정도 얼었는지는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항상 확인을 좀 잘 해보셔야 되는 해. 47세 59세 분들도 똑같습니다. 59세 분들도 이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들도 있고 하지만 이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59세 분들은 아무튼 조금 여태까지 살아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답답한 것도 많고 했는데 그거보단 낮아요. 그거보단 좋아지지만 얻는 게 있으면 또 나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71세 칠순이 되시는 해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제일 원숭이띠 중에서는 제일 좋은 나이가 71세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난다든지 뭐 쓸모없던 땅들이 개발이 되는 도로가 나오든지 뭐가 개발이 돼서 호재가 된다든지 그런 것처럼 묻어놨던 뭔가가 터지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들이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가면 좋잖아. 그쵸. 그리고 또 젊어서 남한테 속아서 땅 한 100-200평 쓸데없는 데 사놓은 건데 거기에 갑자기 무슨 뭐 호텔이 들어오든지 연구단지가 들어와서 호재가 돼버리면 뜬금없는 로또나 대박 맞은 것처럼 그런 운이 있어요. 내년에 26년도에는 71세 분들. 그러니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일도 오니까 좋은 것도 기대를 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금전운이 가장 좋은 나이. 금전운이 제일 좋은 나이는 사실은 71세 분들이에요. 야, 이 나이에 다 늙어서 무슨 금전운이야. 아니지. 내가 항상 방송에도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 돈 걱정 안 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 죽으면은 누가 나 장례 치러주지? 장례 비용이 얼마 나올까? 이거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돈 들어가고 뭐하고. 이 생각하고 죽어봐. 그래도 내가 갈 자리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놨으니 그래도 내가 가도 자식들이 뭔 처리를 해주든 뭐하든 좀 편안하잖아. 그래서 그 71세 분들이 그래도 금전운이 제일 좋고, 그리고 47세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운이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상을 100m를 할 때 1등을 하면 뭐예요? 금메달이죠. 그치, 제일 좋지. 네. 하지만 1등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뭐예요? 그 100m를 죽기 살기로 뛰었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 체력 소비는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메달에 대한 값어치는 있지만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는 체력을 소모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체력이 소모가 돼야 되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47세 분들은 노력하는 만큼 돈이 되고 돈 된 만큼 내가 또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26년 병오년 원숭이띠 분들 뭐 대체적으로 나쁘다란 말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좋다고도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각 나이층에 있는 원숭이띠 분들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좀 영악해지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한 내가 필요한 거를 보충할 땐 보충을 해가면서 어떠한 판단을 질 때 이별이나 이런 판단을 질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뭐 기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71세 분들 제가 아까 묻어놨던 뭐 돌이 황금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좋은 운도 있지만 또 뺏길 수 있고 또 남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문서 정리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보시는 게 좋고, 또한 법적으로는 10년이란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상 땅 찾기나 조상에 대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걸 걸어놨을 때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못 찾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나쁘진 않다 이거예요.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키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올해는 26년도에는 재정비 그리고 좀 계획 심사숙고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저는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6년도 운세 선생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 주제가 닭띠 분들의 2026년도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2026년도 말띠에 닭띠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26년 병오년 닭띠 분들 세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다들. 34세, 46세, 58세, 70세 요 분들이 운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운이다. 좋은 운에 굉장히 들어와 있는 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4세 분들도 운이 좋아서 뭔가 결혼 운도 있고 사업 뭐 이제 직장을 들어가도 좀 좋은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인연 운도 있고, 물론 이게 나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생년월일까지는 안 보는 거라 물론 같은 닭띠라도 안 좋은 거는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월이나 일이나 시가 충이 걸리거나 그럴 때는 안 좋고, 그리고 46세 되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46세 되시는 분들도 뭔가 레벨업 상향이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그리고 뭐 이제 뭐 관청, 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부서를 이동하지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직급이 높아지면서 이동하는 그런 거. 그리고 58세 분들은 문서운이 많이 들어와요. 문서 또는 새로운 곳에 대한 뭐 도전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 굉장히 대박이 되고, 지금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뭔가 아이템, 새로운 개발, 이런 새로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운이 열리는 해고. 그리고 70세 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이분들도 자식 걱정 아니면은 사실 큰 걱정은 없잖아요. 자식 걱정하고 내 건강 걱정이 제일 큰 건데, 그게 좀 완화되고 이제 어쨌든 26년도에 닭띠분들은 운이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가 나쁘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대신에 개인적인 편차는 있어요. 같은 닭띠라 해도 태어난 달과 일과 시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있으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닭띠 분들이 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옵니다.
이 닭띠 분들이 좀 2026년도만 딱 봤을 때 좀 좋은 시기를 딱 꼽자면 몇 월 달이 좀 가장 좋을까요? 이분들은 1년 중에 물론 뭐 물을 다루는 직업이나 아니면 불을 다루는 직업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산장수냐 소금장수냐에 따라 틀리겠죠. 네. 그렇게 근데 1년이 거의 대부분 다 좋아요. 제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산장수냐 소금장수냐 따지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잖아. 그 대신에 그런 성향보다도 좀 이게 평균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예요. 우산장수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소금장수도 밀렸던 소금이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뭐 작년에 소금을 많이 못 팔았는데 올해 그걸 다 팔았어. 짧은 시간에.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런 것처럼 1년 내내 좋은 달이에요. 1년 내내가.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내년 12월 양력으로 26년 12월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닭띠 분들 중에서 2026년도가 오기 전에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 46, 58, 72 다 운이 좋기 때문에 분야가 틀린 거고 어떤 운이냐에 따라 운의 종류가 틀린 거지 운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6세, 58세, 뭐 70세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을 어느 운인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그 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분야가 별로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는 운인데 운이라고 그래서 운이 들어왔다니까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반대. 그거는 좀 성급하신 거고 나하고 맞는 운인가를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죠. 운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좋아도 안 좋아요.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좋을 사람들한테? 일단은 뭐 전에 끊어진 거래처라든지 네. 아니면 전에 뭐 잊어졌던 고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죠. 네. 새로운 뭔가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예전에 내가 돈을 벌고 잘 됐다. 근데 그 사람하고 어쨌든 뭐 하는 일이나 뭐가 틀려져서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연락이 돼서 보니 그 사람이 다른 뭐 분야를 하고 있어. 근데 나하고 매칭을 시켜보니까 거의 맞아. 그러면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그거의 선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잊고 있던 아니면 옛날에 나한테 도움 줬던 사람을 다시 접하게 되고 그런 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점 계기점이라고 보면 돼요. 답답한데 누군가 옛날에 날 도와줬던 사람이 또 알게 돼서 이 사람이 또 그걸 도와줘. 그러니까 그거야. 간단하게 옛날에 내가 변호사 때문에 무난하게 재판을 이기고 넘어갔어. 근데 요번에 내가 또 실수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겼어. 근데 희한하게 또 그 변호사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순리적으로 풀려나갈 때는 어렵게 내가 안 찾아도 찾아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걸 억지로 벌려고 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네. 돈이 스스로가 불릴 기회가 오는 거야. 네. 벌릴 기회가 들어오는 게 내 운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년도 병오년에 그 닭띠분들 대체적으로 운이 거의 새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운 아닌 대운격이고 대운을 갖고 계신 나이도 있고 근데 이제 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악영향 나하고 너무 안 맞은 운이면 그게 솔직히 들어온다 해도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세심하게 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1년 12달 운이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닭띠분들 운이 굉장히 좋은 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뭔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고 있으면 면밀히 해서 좀 더 좋은 기회로 가시는 게 좋고 또 아프신 분들은 뭔가 병이 좀 호전이 되거나 좋은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운도 있기 때문에 그건 건강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 모든 운이 거의 다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뭐든지 한번 분발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26년 말의 해가 예. 이 코앞으로 찾아왔는데 이번 시간 주제가 2026년 병오년 개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오년의 개띠분들도 대운이에요. 운이 좋습니다. 왜? 일단 인후술이라고 해서 합이 드는 해예요. 나하고 합이 드는 해.
그래서 병오년에 개띠분들은 운이 거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 1에 충이 끼는 것만 없으면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개인마다 성향이 틀리고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하게 보면 되겠지만 일단 33세 분들 34, 45 그리고 제일 운이 좋은 분들이 57세. 네. 57세 분들은 성주운에 그리고 또 뭔가 하는 일에 대길성이라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대길성이라는 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의 운만 잘 받았거나 아니면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내가 뭔가 크게 이루고자 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나는 꿈 하나가 내 건물을 갖고 있는 꿈인데 물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건물 갖고 싶다 해서 건물이 띵 생기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뜻을 갖는 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법 쪽에나 아니면 정치 쪽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 57세가 제일 좋네요. 그리고 69세, 69에 9곱이라고 해도 어쨌든 해운년에 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69세에 9수 고비를 갖고 계신 분들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69세 분들이 오히려 또 9수인데도 아주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좋은 편에 들어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죠. 26년도가 개띠 분들한테는 제일 좋지 않을까. 뭔가 큰 뜻을 이루고 어디를 가도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해예요. 네. 그러니까 이동이 제일 많은 33, 45세 분들은 뭔가가 기틀이 딱 마련되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방을 바꿔서 가도 거기에서 취업이나 성장을 할 수 있고 취업 때문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또 30세, 45, 57 모든 나이가 포함되지만 그분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이 개띠 분들을 딱 보잖아요. 네. 아까 처음 얘기하신 게 이제 해랑 좀 잘 맞는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해와 본인과 잘 맞았을 때 좀 어떤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나요?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연, 기적 그런 게 많이 생기죠. 그거 있잖아. 100m 신기록이 내가 15초야. 나는 왜 이 벽이 안 넘어지지? 근데 어느 날 뛰다 보니까 14초네? 야 이게 말이 되네? 1초씩이나? 그런 것처럼 뭔가를 이루어 가고 하다 보면은 묻어놨던 주식이야.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몰라. 떨어지는 것도 지겨우니까 안 봤던 게 훅 성장이 돼 있어. 네. 그리고 보잘것없는 회사인데 내가 투자를 해놨던 게 그 회사가 엄청 커져 있어. 그런 것처럼 그런 행재수가 좀 들어와요. 뜻하지 않게. 그리고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지인을 만났는데 야, 너 무슨 사업하냐? 예를 들어서 볼펜 사업합니다. 야, 내가 그렇잖아. 그거 쪽으로 좀 투자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 회사 어떠냐? 괜찮냐? 뭐하냐? 뭘 만들어내냐? 계획이. 그래서 괜히 이렇게 그냥 만나서 말만 한 건데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로또 맞을 운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로또나 마찬가지지. 1, 2억 투자하겠어? 투자하는 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운이 들어와요. 생각해 보셨을 때 이 2025년도가 현재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좀 하면은 이 26년도에 운을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거에 또 너무 연연해도 안 돼요. 저기 유명한 말이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지만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의 맛 또한 못 봐요. 이 말은 뭐냐? 수많은 실패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내가 7.8기 넘어져도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갈 수 있고. 그리고 왕자에 오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왕관이 멋있고 임금의 옷이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버틸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개띠분들이 아마 머리가 굉장히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재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주가 많은 대신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내가 실패나 안 맞는 거 모든 경험도 많이 이제 데이터가 있겠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운이 오히려 많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좀 지난 일을 좀 겪어보고 내가 실패한 거를 생각한다지만 이분들은 그거를 아예 마음에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은 실수를 안 해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또 전에 했는데도 안 돼. 저번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막혔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뚫고 나갈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 다른 내가 설명할 때 다른 때들은 좀 지난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데이터를 소집해서 내가 못했던 거, 부족한 거, 실패한 거, 안 좋은 거를 좀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돼. 이분들은 일단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해요. 26년 병오년 그 개띠분들 33세, 45, 57, 69세 그리고 81세까지 전반적으로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대운이라 하면 이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운이 많아야 3번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33, 45, 47분들, 57분들은 나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내가 도전을 하고 뭘 할 적에 진짜 좀 과감하게 진취적으로 도전을 좀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요. 나머지 나이 분들은 하는 거를 안정되게 굳혀가셔야 돼요. 회사를 하면은 회사에 이제 자본금을 늘려가는 지출부 투자 이런 거보다는 자본금을 늘려가서 탄탄한 회사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시기. 그래서 일단은 운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주의를 하려고 하라는 게 뭐냐면 너무 좋아버리면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거를 잊기가 쉬워요. 이분들이. 나 진짜 예전에 담배값도 없어가지고 애 먹고 담배 나눠서 피고 막 누구한테 야 나 담배 한 각 사줘라 이랬던 거를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은 실패해요. 또 어머니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을 잘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은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 그것만 주의하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성장군입니다. 선생님과 2026년 네. 띠별로 네. 운세를 쫙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띠 중에서 마지막 띠인 돼지띠 분들의 2026년 병오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26년 병오년에 그 돼지띠신 분들 32세, 44세, 56세, 68세, 80세 그렇게 좋은 운은 32세만 조금 괜찮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을사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삼재가 이 나이대들 이 지금 올해 이게 지금 맡고 있는 이 삼재가 너무 센 삼재예요.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금전, 인맥, 뭐 사업, 장사 아마 돼지띠 분들이 다 힘들다고 할 거예요.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진짜 다 힘들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힘들다. 자식 일에도 힘들다. 왜냐면 자식이 또 아프거나 아니면 좀 속썩이고 그래서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는 27년도가 지나야 이분들은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병오년 한 해는 좀 움츠리시고 있는 거를 지켜나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실을 좀 지키고 있는 거. 튼튼하게는 못해요. 내실만 더 나갈 거를 지키고 그리고 더 내가 하락할 거를 막는 게 우선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뭐 하나 어떤 나이대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 못하지만 일단 44세 56세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제일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움직일 나이대니까. 그런데 요 고비가 넘어가면 또 금방 또 재물록이 들어와요. 재물록이라는 건 뭐냐? 내가 돈, 재물이야. 돈, 재산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 고비가 최대 아마 고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이것만 잘 넘어가시고 지혜롭게 내 거 지금 있는 것만 잘 지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이 힘들다고만 하고 이제 해결 방법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해결 방법이 알려줘도 당장 작년, 재작년부터 힘들었던 분들은 내가 움직일 여력이 없고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기 전에 알거나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또 사람들이 안 좋아집니다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래. 나 잘 괜찮은데? 근데 힘들어졌어. 또 와. 언제까지 힘들까요? 어느 정도 힘드실 거예요. 에이 뭐 버텨봐야죠. 근데 지금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력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돼지띠 분들의 약간 성향이에요. 그냥 내 거밖에 모르고 내 음식, 내 물건, 내 재산, 내 돈만 봐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참 좋아요 또. 네. 대인관계나 이런 건 좋고 인맥이나 이런 건 참 좋은 적인데 나는 댐이 터진 다음에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막아져? 절대 못 먹어요. 터지기 전에 막아야지. 그리고 댐이 터졌을 때는 아예 댐에 물을 빨리 빼버리는 게 훨씬 더 제일 빨라. 그리고 빨리 다시 물을 받는 게 더 빠르겠지. 네. 그런데 난 돼지띠 분들한테는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 포기도 빨라야 되고 또 포기를 하는 순간에 다시 뭔가 내가 시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준비도 없이 포기해버려. 이거는 정리 안 하고 포기 안 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 그러면 두 개 다 머리가 아픈 거야. 결과적으로. 하나만 머리 아파도 되고 하나만 신경 써도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돼지띠신 분들 같아요. 성향이.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오랜 시간 또 이제 점을 보고 상담을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들이야. 와, 돼지띠 분들이 이런 성향이구나. 근데 뭐 물론 사주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틀리신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많고. 근데 평균적인 성향은 어디를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좀 놀 때 놓고 잡을 때 잡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전긍긍한다고 그게 해결되진 않아. 그 대신에 얼마나 힘들면은 그걸 못 놓고 있겠어요.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빨리 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삼재풀이가 이 애군을 막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삼재풀이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왜 할까요? 안 하지. 아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아주 옛날부터 나도 모르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인데 그게 안 막아줬으면 뭐하러 해. 우리가 거의 보면은 정월 대보름 기준으로 이제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하는데 그거를 되니까는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우리가 법도 바뀌는 판인데 안 좋은 거를 그게 해서 안 되는데 그거를 뭐하러 하고 있어. 맞잖아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하려면 한 집 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정월달에 하는 이 정월 대보름에 할 때는 막 몇백 집씩 해야 돼. 진짜요? 되게 힘들어. 근데 비용은 그렇게 안 비싸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월달에 꼭 좀 한번 하고 넘어가라. 그래도 나한테 다가오는 안 좋은 힘이 100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절반 50만 줄여놔도 좀 숨 쉴 공간이 있잖아. 근데 사람마다 이게 80%가 갈 수도 있고 90%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게 좋겠죠. 내가 무당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한다고 무당이 큰 돈 벌지 못해요. 돈벌이가 안 돼 사실은. 네. 세속적인 말이야. 하지만 우리 단골레들 우리 집에 나를 믿고 오는 우리 신도들 단골레들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거의 해요. 하면은 마음의 의지도 되고 일단 편안하거든. 그래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나요가 아니라 되니까 하겠죠. 아까 말한 좀 40대, 50대 돼지띠 분들은 좀 필수로 해야 되긴 하겠네요. 안 좋다고 그렇죠. 하니까. 40대, 50대 마찬가지고 60대 돼지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30대도 마찬가지고 일단 삼재에 해당하는 분들은 삼재와 홍수매기는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어디가 됐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은 어디 안 가요. 26년 병오년에 돼지띠 분들 참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더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 있는 것만 지켜서라도 이 고비만 넘어가시고 나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27년, 28년도에는 또 급성장을 해버리니까 이 고비를 좀 지혜롭게 주변 인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리, 인맥관리가 잘 되는 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잘 버티시고 넘어가시고 나면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요. 홍수맥이라든지 삼재풀이는 내년 나는 삼재까지는 꼭 해주시고 넘어가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